신천지. 예, 오늘 이제 헤드라인이죠. 예. 석스트라다무스. 제가 오늘 별명을 또 하나 지었습니다. 예,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이제 비견될 석스트라다무스가 지금 나왔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오늘 기사까지 나왔어요. 예, 김민석의 이제 예언.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김민석 의원 적중률 100% 난리가 났다. 예, 김민석의 3대 예언 화제 이랬는데 김민석 의원이 이제 3번의 예언을 합니다. 예, 석스트라다무스께서 3번의 예언을 했어요. 총선 사전투표율이 목표치가 실제 투표 결과와 정확히 일치를 했습니다. 0.0 뭐 몇 %인가? 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예. 소수점 2자리에서 정도 아마 차이가 났을 거야. 그래서 총선 사전투표율을 사실상 정확히 맞췄다. 두 번째, 이건 뭐 다 아시는 얘기죠. 비상계엄 얘기를 3개월 뒤에 진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비상계엄을 예언을 하고 3개월 뒤에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가 됐다.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예.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뒤에 이제 재판에서 오세훈이 이제 당선 무효형을 받는 요 3번 예언을 해가지고 3번 적중률이 100%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이제 또 적중을 시켰어요. 적중률 100%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예언, 예, 신천지 위장된 반명, 분열주의 세력, 그다음에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이다. 신천지가 민주당 정치에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꼼짝 마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 예언도 다 김민석은 계획이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역풍운운하면서 아니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이번 주 말에 당대표 선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3개가 나왔는데 3개 중에 이제 2개가 정청래가 좀 유리하게 나온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하나는 이제 김민석이 유리하게 나온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대1인데 이 정도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청래가 상승세다. 김민석이 이제 뭔가 약세다.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려워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저는 비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니까 어제 오늘 몇몇 평론가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인기가 생기면은 약간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사실은 정치평론을 하거나 정치를 하려면은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저도 이제 뭐 40대 때도 정치평론을 좀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인기 좀 생기고 인지도 생기고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뽕 들어가가지고 오바를 해. 그 오바를 하다가 이제 헛소리 한번 하고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정치판에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게 제가 50대가 넘어서 이제 유튜브로 정치평론을 복귀를 한 건데 한 1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한 거예요. 저도 김민석 의원이 18년 야인 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10년 가까이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평론 채평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좀 나이도 먹고 내공도 좀 쌓이고 사람이 좀 원숙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바를 잘 안 해요. 제가 뭐 방송할 때 이제 장난으로 재밌게 하려고 오바는 하죠. 근데 방송 내용에 오바지를 안 합니다. 근데 잘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막 짓거린다든지 뭐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든지 잠깐 이제 뭐 시청률 끌기 위해서 그 오바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평론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적되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어떤 신뢰도를 계속 쌓아가는 방식이 돼요. 처음에는 시청률 어그로를 안 끄니까 제가 뭐 막 가짜뉴스 퍼뜨리고 막 헛소리 하고 이래가지고 어그로 끌 수 있잖아. 근데 어그로를 안 끌면은 채널이 빨리 크진 못해요. 근데 제가 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 아니 빨리 크면 빨리 떨어지더라고.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빨리 크면 빨리 떨어져요. 이걸 하나 느낀 게 있고 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이 큽니다. 높이 올라가면 떨어질 때 충격이 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게 천천히 가고
너무 높게 가지 않는 거예요. 어? 이게 약간 뭐 가늘고 길게 하고 좀 비슷한 얘기인데 천천히 크고 예. 너무 높이 올라가지 않는 거야. 왜? 빨리 뜨면 빨리 꺾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요 몇 개월 사이에도요. 이번에 이제 뭐 합당 사태 과정에서 그다음에 뉴 이재명 바람이 불면서 그 뉴 이재명 바람이 분 게 올해 6월 달이에요. 6월 달. 6월 달이죠. 6월 달쯤 2월 달. 2월 달에 막 바람이 불었죠. 2월 달에 막 바람이 불어 가지고 막 그때 뭐 좀 주목받고 예, 관심받은 그런 뭐 평론가들이나 유튜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게 기껏해야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그죠? 근데 그때 엄청나게 주목받던 분들이 있었죠. 2월달, 3월달에 와, 뭐 난리야. 막 채팅창에 보면 막 제 채팅창 와가지고도 뭐 누구 뭐 훌륭해요. 뭐 평론 잘하세요.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났잖아 지금. 6개월밖에 안 돼. 6년도 아니고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기도 안 나와 이제. 그 순간 빡 드신 분들이 있어. 그때 막 센 얘기 해가지고 예? 그 뭐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들 있잖아. 막 조국 까고 뭐 막 하고 막 센 얘기 해가지고 반짝 뜬 분들이 있어. 근데 지금 6개월 지나니까 존재감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뭐 세게 했고 언제나 세게 했구나 나는. 언제나 세게 했잖아. 근데 하여튼 뭐 초지일관 비슷한 그 스탠스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잖아. 욕을 하건 뭐 칭찬을 받건.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막 동접이 뭐 10,000명 넘어가고 막 이랬을 때도 막 흥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잖아 저는. 여기서 뭐 좀 인기 좀 끌어야 되겠다.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런 거 하면은 이제 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우리 최평이 지금 막 인기가 생겼는데 뭐 다른 방송도 나갔으면 좋겠다. 무슨 이슈 전파사 나가라. 뭐 장르만 여의도 나가라. 어디 나가라. 이런 거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저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라고. 그런데 나가가지고 뭐 질런지 안 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제가 뭐 동접이 한 1만씩 되고 그러면은 나갈만 하잖아. 왜냐면 뭐 그런 방송 유튜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뜨면 예? 빨리 뜨면 빨리 떨어진다. 예.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충격이 크다. 예. 이런 이제 지론이 있으니까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저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평론 내용도 그래요. 뭐 당장 좀 욕을 먹더라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드리려고 저는 좀 애를 쓰지. 뭘 잠깐 인기 좀 끌려고 뭐 인기 편승해가지고 시청자들이 듣기 좋은 말 해주고 이런 거 안 하잖아. 시청자들하고 막 싸우잖아 그냥 씨발. 거기 2분 뉴스 그래 그 친구도 네? 와 막 유시민 나오고 막 정청래 나오고 그러니까 막 와 그 2분 뉴스 슈퍼챗이 유시민 나왔을 때 2,500만 원이 슈퍼챗이 들어왔다고 그러대. 야 여러분 슈퍼챗 2,500만 원 제가 제일 많이 들어온 게 한 200만 원 가까이 슈퍼챗이 들어왔던 적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인데 한 200만 원 들어오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제가 이거 막 슈퍼챗 읽어드리고 뭐하고 막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2천만 원이 들어오려면은 와 막 채팅창이 그냥 시뻘겋게 도배가 돼야 돼. 그죠? 그 2,500만 원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저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진짜 뭐 만 원, 보통 뭐 만 원, 2만 원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2,500만 원을 만 원, 2만 원이 슈퍼챗을 쏴가지고 확 들어왔다. 에? 그러면은 슈퍼챗 채팅창이 아예 슈퍼챗으로 그냥 다 이렇게 쫙 도배가 돼야 돼. 도배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슈퍼챗만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시청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막 몇 천만 원의 슈퍼챗이 나오고 이러는 건 제가 본 적이 없고 대략 보면은 이제 10만 원 이상의 고액 슈퍼챗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 딱 보면 이제 뭐가 있는 거지. 느낌이 싹 오는 거죠, 제가. 10만 원 이상 슈퍼챗 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근데 2,500만 원을 10만 원씩 쏜다고 해도 250만 명이 쏴야 돼. 250명이 쏴야 돼. 무슨 세력들이 붙지 않는 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얘긴 그 얘기고. 예. 그 2분 뉴스 그 유시민하고 정청래 나왔는데 지금 막 시청률이 떴어요? 얘네들? 예? 막 성공했습니까? 뭐 안 가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정청래 나오고 수요일날 나왔잖아요, 그죠? 유시민이 화요일, 정청래가 수요일 나왔잖아.
그러면은 저기 목요일 날 어제 방송 때 혹시 뭐 보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막 뭐 저기 몇만 명씩 막 저기 동접자가 나오고 그랬습니까? 그걸로 끄신 거예요. 그걸로 끄신 거야. 지금 평론가들도 그래. 좀 젊은 평론가들이 요즘에 좀 주목을 받는데 이 방송 저 방송 나가가지고 그 이빨을 털 생각만 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숨을 고르면서 가야 돼요. 막 뭐 하루에 8개, 10개 막 이렇게 방송 뛰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방송 8개, 10개씩 뛰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자신의 그 이미지가 소비되는 거죠. 빨리 물리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너무 많이 뛰면은. 본인들 딴에는 이제 자기 목소리를 여기저기 알리고 싶어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뭐 하루에 막 뭐 10개씩 막 이렇게 방송 다니고 그런다? 그럼 그만큼 이미지가 소모가 돼버려. 소비가 돼버려. 그 방송계에서는 이미지가 소모되고 나면은 단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그러잖아요. A급 연예인들, 특급 연예인들 있잖아. 무슨 조용필이니, 무슨 서태진이, 예? BYC님, 맞아요. 느낌 오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방송 잘 안 나오잖아. 하물며 거기 임영웅이만 하더라도 방송 잘 안 나오잖아요. 이걸 일종의 신비주의. 자꾸 보여주면 사람 다 질리게 돼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방송을 많이 나가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매번 새로운 얘기를 하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또 엄밀하고 과학적인 어떤 비평을 하고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인정을 계속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돼. 그런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이 방송 저 방송 메뚜기 뛰고 다니면은 공부는 도대체 언제 하냐는 거야. 저 하루에 물론 뭐 3시간씩이나 하지만은 하루에 3시간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하루 종일 준비를 해요. 하루 종일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 뉴스 다 봐야 되죠. 유튜브 뭐 중에서도 뭐 문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것도 다 모니터링 해야죠.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준비해서 밤에 3시간 동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뭐 8개, 10개씩 방송을 돌면서 공부는 언제 합니까? 준비는 언제 해요? 그 준비가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헛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헛소리가 나와요. 그 헛소리가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신뢰도가 무너져. 신뢰도 한번 무너지면은 이 방송판은 진짜 살벌한 판이에요. 방송판은 여러분도 TV 뭐 꼭 이런 진보 유튜버 아니더라도 연예인들 반짝했다 사라지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했다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 그 말씀 드렸잖아. 2월, 3월에 조금 주목받다가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유튜버들, 평론가들 얼마나 많아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방송을 많이 뛰어가지고 뭐 출연료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는데 복만삼님, 원빈아 커피 광고라도 그나마 찍어줘서 고맙다. 근데 너 할배 되겠다. 원빈이 얘기는 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이 판에서는. 그래서 그 원빈 얘기를 하시니까 원빈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배우가 결국은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잘생긴 애들 많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남자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잘생긴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지금 K 콘텐츠에 그 열광하는 이유도 뭐 그런 거잖아.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뭐 잘생긴 사람 많고. 근데 잘생긴 배우들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배우는 결국 연기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 뭐 아이돌 막 뜨는 애들 많았지. 근데 예전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아이돌들이 그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창력이 없어요. 노래를 못 해. 가수인데 노래를 못 해. 특히 90년대는 그 진짜 심했습니다. 근데 90년대 그렇게 인기 끌다가 반짝하고 사라진 가수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아이돌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BTS 제가 라이브 하는 거 봤는데 유튜브에서 와 이게 어떻게 그 스튜디오 녹음한 거보다 더 잘해요. 그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하는데 스튜디오 녹음한 거보다 더 잘해 노래를. 그래 BTS가 무슨 얼굴이 잘생기고 춤을 잘 춰서 인기 있는 게 아니구나. 저런 실력이 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걸 느꼈어. 그게 예전의 아이돌들 90년대 아이돌들하고 지금 이제
이 세계적인 아이돌들하고 예? 이 차이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론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력을 길러야 된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대통령께서 성과는 산이고 지지율은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빗대서 실력은 산이고 시청률은 바람이에요. 바람은 언제나 불었다 사라졌다 해. 근데 실력이란 산이 사라지진 않잖아. 그리고 산이 높으면 바람은 불게 돼 있는 거예요. 바람은 불게. 그러려면 저는 이제 젊은 평론가들이 본인들 실력을 기르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돼요. 나가서 방송 몇 개를 줄이더라도 본인의 실력을 길러서 한 번 방송을 해도 시청자들의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뭐 이 얘기를 길게 드린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 최고위원 예비 경선 결과 나온 다음에 지금 유튜브 헛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그걸 뭐 다 보고 나서 다 이건 왜 헛소리고 저건 뭐가 헛소리고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 시청자들은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근데 이게 자기들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게 당원들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몇 주도 안 돼가지고 며칠 지나면은 다 뽀록이 나. 공부 안 하고 이빨 깐 거는 몇 주나 며칠 지나면 다 뽀록이 나요. 그러면 금방 나락으로 가는 거야. 지금 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평론가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몇몇 평론가들이 이 신천지 문제 이것 때문에 좀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 김민석 의원이 뭔가 정치적으로 오판했다. 이게 저는 시건방지다라고 생각이 들어. 왜 저는 시건방지라고 생각을 하냐면 김민석 의원이라는 분이 일개 평론가들의 어떤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치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평론가가 알아야 될 건 그거예요. 김민석이 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정청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 근데 김민석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정청래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유시민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정치 비평이 가능한 거야. 결국 정치 비평이라는 게 정치인에 대한 비평인 거예요. 따라서 정치 평론가는 저는 반관상쟁이라고 봅니다. 반관상쟁이에요. 그래야 돼. 그래야 정확한 평론을 할 수 있어. 이 정치인이 진짜 진정성이 있는 정치인인지 이 정치인이 사기꾼인지 이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떠나서 김민석 의원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 얘기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김민석 의원이 해왔던 정치 행보를 놓고 볼 때 김민석이란 사람이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신천지 문제를 던질 만큼 그런 가벼운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것 정도의 판단력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 평론가들이 김민석이란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은 했었어야죠. 근데 그걸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김민석이 섣부르게 선거에서 뭔가 불리하니까 신천지 문제를 던진 거다. 이런 식으로 평론을 하니까 바로 욕을 먹잖아. 그리고 바로 근거가 나와버렸잖아요, 오늘. 그래,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길게 드린 거예요. 이걸 뭐 고깝게 듣지 말고 이건 누구 까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더 좋은 평론가로 정치인으로 성장해야 될 분들이잖아. 그러려면 사람이 무게감이 있어야 돼. 신중해야 돼. 그냥 막 뭡니까? 그냥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막 이리 갔다가 바람이 저쪽으로 불면 막 저리 갔다가 이렇게 인기 영합하고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이러면 안 돼요. 자기 중심 딱 잡고 공부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일가견을 가지고 평론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을 쌓아야지. 그냥 그때 아까 뭐 원빈 얘기하셨는데 우리 복만섭님이 그냥 오늘만 살아 나는 오늘만 사는 거야. 오늘은 방송 몇 개를 뛸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단명해요. 그래서 방송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공부할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김민석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런 오판은 안 했을 거 아니야. 무슨 뭐 김민석이 몇 표 얻으려고
신천지 얘기를 꺼냅니까? 이 판을 전혀 못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젊은 평론가들도 문제긴 문제지만은 제가 우리 어머님이 그 이제 TV에서 아마 뭐 정치 패널이 나와가지고 유시민이 왜 저럴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종편을 보시다가 정치 평론가가 어떤 평론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이 유시민 말을 안 들어줘가지고 유시민이 저러는 거다. 그러고 이제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더라는 거야. 아니 그 얘기는 그럼 유시민이 삐져가지고 저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입니까? 아니 그걸 평론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그냥 고작 유시민이 삐져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저 미친놈처럼 저렇게 날뛰고 있다라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분석이냐고. 아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께서 유시민 만나가지고 좀 달래주면 되겠네? 아 그게 해법이에요? 아니 유시민은 그냥 정신병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정치평론이냐고. 아니 삐져가지고 나라를 막 흔들어 놓을 정도로 저런 미친 짓을 하는 게 그 정신병자지 뭡니까?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 유시민은 도대체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 아 예 유시민이 그 미친놈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론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을 그냥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지. 아 그 미친놈이잖아. 아 나 대통령이 내 말을 안 들어줘. 대통령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래갖고 나 삐질 거야 씨발. 나 뉴스공장 나가고 나 매블쇼 나가고 나 MBC 나가가지고 막 지랄을 해야지 내가? 아니 이게 그럼 이게 정신병자인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정치평론이 되냐고. 그리고 제가 뭐 어머니랑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아니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정치평론을 한다고 진짜.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TV에 나와가지고 뻔뻔스럽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정치 분석이고 정치평론입니까? 그게 왜 그러느냐. 뭐를 공부를 안 하니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사색과 연구를 안 하니까 다 벌어지는 일들이야. 그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그 무슨 프로스트입니까? 예.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나락을 가는 거야 다. 이번에 신천지 문제도 그래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왜 꺼냈을지를 그죠? 그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야지. 저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단지 선거 때문에 이걸 꺼낸다? 아 선거 때문에 왜 꺼내? 이기고 있는데 미쳤어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답도 다 가르쳐줬어.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봤으면 아는 거예요. 민주당에 지금 민주당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뭐냐? 분열주의, 위장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이 비밀 3자 연합이라고, 3자 비밀 연합이라고 딱 김민석 의원이 규정을 해줬잖아. 이것을 정리를 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당대표 선거의 목표다. 단지 표 몇 표 얻어가지고 당대표 되겠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정청래랑 선을 긋는 거예요, 선을. 조털레유랑 선을 긋고 민주당을 온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이 일을 벌리는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단지 표 몇 표 더 얻으려고 그런 공학적인 판단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동형 수준이 되는 거예요. 정치 공학주의자들, 우리나라 평론가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치 공학이 정치 평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동형이라고 봅니다. 이동형이 선거를 무슨 정치를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기면 되는 거야. 뭐 선거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겠지만 정치의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고 정치의 본질은 뭐냐 하면 국민과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의 본질인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게 마키아벨리즘인 거예요. 유시민 씨가 얘기하는 마키아벨리즘이 바로 이런 건데 이기는 게 선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각도에서 평론을 하니 그게 제대로 된 평론이 되냐고. 자 아무튼 오늘 신천지 관련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 이게 민주당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라는 정황을 발견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관련해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후보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석 후보 측 인사는 사실관계는 당이 확인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청계에선 근거가 없으면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공개 회의에서 어떤 종교 세력도 당원들의 의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확인은 당의 몫이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후보가 의혹을 제기할 단계는 끝났습니다. 당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후보를 향해 근거를 대라는 요구가 쏟아지자 출구 전략을 찾는 걸로 보이는데 의혹에 책임이 있는 걸로 몰렸던 정청래 당대표 후보 측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제 제기한 후보 왜 빠져야 합니까? 또 두 번째, 억울하게 문제 제기 당한 것으로 언론이 다 예측하고 쓰는 후보 왜 빠져야 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왜 빠져야 됩니까? 당권에 눈이 멀어 국힘에게 억지 공격의 빌미를 줘 당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십시오. 예비 경선에서 친청 최고위원 후보 3명이 모두 살아남는 등 상승세를 탄 만큼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의혹 제기 엿새째인 오늘도 조만간 내용을 밝히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우선 아마 곧 정리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신천지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가 뭐 의도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야, 이걸 의도를 했다라면 진짜 뭐 제갈공명 수준이죠. 석갈공명이 되는 거예요. 아, 뭐 완전히 이건 뭐 여우 같은 정치를 하는 거지. 김민석이 완전히 함정을 파놓고. 잘 보세요. 김민석 의원이 뭐 우리 저기 뭐 SNS나 이런 데를 보면은 정청래가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글을 쓰시거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정청래가 신천지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천지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워딩이 위장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비밀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가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 혹은 유시민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다. 유시민과 정청래가 연관이 있다. 이런 단어를 워딩을 쓰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팩트만 얘기를 해. 그리고 본인이 다시 한번 확인까지 해줬어요. 나는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게 아니다. 정청래 지읒자도 안 꺼냈어. 최민희의 치읒자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지들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민석이 신천지가 민주당 선거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정청래에 대한 네거티브래. 그러면은 정청래가 신천지랑 연관이 있는 게 되잖아. 그리고 오늘 나와가지고 못난이 삼남매죠. 예, 못난이 삼남매. 이 최성수 남매가 기어 나와가지고 막 기자회견을 합니다. 근거를 내놔라.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사퇴를 해라. 아니 그러면은 뒤집어서 얘기를 할게요. 근거를 내놓으면은 사퇴를 할 건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는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가 민주당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를 내놓으면 정청래와 최성수는 사퇴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되잖아. 왜 김민석한테는 사퇴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김민석이 근거를 내놓으면은 본인들은 사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 판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 모질이들이. 참 답답합니다. 저런 머리로 어떻게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재인의 민주당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머리가 안 되는 사람들만 죄다 모여 있잖아. 어제 그 유인태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청래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주변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재인 주변에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제가 지금 볼 때는 다 어디가 모자라. 조질이, 정질이, 최질이, 아니 다 그냥 이게 성이 같은 게 아니고요. 이름이 다 같아. 이름이. 조질이, 청질이.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제일 그나마 똑똑한 놈이 누구냐 하면은 김어준이에요. 김어준. 김어준이 제일 똑똑해. 그러니까 김어준은 똑똑하니까 다스베이다 유시민이 출연했을 때 그걸 편집을 하잖아. 근데 최욱이는 그걸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어디가 크게 모자란 놈이지. 아니 그 방송을 그대로 내보내면 유시민만 욕먹고 끝납니까? 최욱이까지 같이 욕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 털질이는 그 중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놈이 털이에요.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거기서 대장 노릇하는 거야. 다 이유가 있어. 모질이 왕국에 털보가 왕이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아 조국을 봐요. 정청래를 봐. 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뭐 문정복 진짜 기라성 같아요. 라인업이. 최고의 라인업이야. 이렇게 모아놓기도 제가 볼 때는 힘들어. 이렇게 모으기도 힘듭니다. 제가 그 열변을 토하고 있는 사이에 잠시 휴대폰을 보니까 구독자가 2분 남았어요. 9만 명이 되려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오늘 9만 돌파하고 갑시다. 2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털보가 상황을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된다. 거기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털보더라. 지들끼리 자폭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완전 자폭한 거잖아. 지금 저게 뭐예요? 게다가 김민석 의원은 아직 안 꺼냈어요. 카드를 차차 밝히겠다고 그랬죠. 그 김민석이 쥐고 있는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박지원 의원이나 송영길 의원도 정청래가 그 신천지 특검을 덮어버린 거 이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이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덮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비밀 3자 연합에 대한 어떤 그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아까 보도에도 나왔지만 정교유착 합수본에서 신천지 신도 민주당 가입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천지 민원 사항이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이 됐다. 관련자를 전원 소환 조사를 한다. MJY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9만 돌파를 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최한욱TV 다시 뜁니다. 한 달 동안 좀, 약간의 정체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시 뜁니다. 9만 다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돌파를 했고, 이제 10만을 향해서, 이번에 이제 김민석 당대표 찍고, 이게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김민석 당대표 꽂고, 저는 이제 10만, 실버 버튼 받는 걸로, 빅스피커로 탄생하는 걸로. 그래서, 8월 17일은, 김민석 당대표가 선출되는 날. 그 다음에 8월 17일은 최한욱이, 친명 빅스피커로 다시 태어나는 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는데, 3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번 당대표 선거를 거치면서, 친명 진영을 대표하는 빅스피커로, 다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동점 1만을 빨리 다시 회복하고, 2만까지 한번 달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9만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자, 김민석 의원이 저도 이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야, 이거는 이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를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김민석 의원이 완전히 깔끔하게 청소를 하겠다. 뭐 이런 뜻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목적이 있겠죠.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이선희님 경축 9만 늘 감사합니다. 최평 네 감사합니다. 이선희님도 감사드립니다. 복만삼님 서울 수복보다 더 힘든 9만 수복 네 아무튼 축하. 이
윤예리아이님, 네, 9만 축하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9만을 또 축하를 받는 건 제가 좀 민망하는 거죠. 생일잔치 2번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게 상당히 비열한 수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9만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9만 축하를 또 받는. 생일잔치를 음력으로 한 번 하고 양력으로 한 번 하는 이런 수법과 좀 유사한 거 아닌가. 예,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 양력과 음력 생일을 2번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간혹 있었는데, 예, 박정희님 9만 축하드립니다. 부산에서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생일잔치 2번 하는 수법이 아닌가. 내일 다시 내려갈까요? 내일 8만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예, 미카 기무라님 축하드립니다. 10만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여러분들이 슈퍼챗도 쏴주시고 막 축하를 해주셨는데, 내일 갑자기 또 빠져가지고 9만으로 내려가. 그럼 또 내일 방송에 제가 그러는 거죠. 아, 다시 9만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또 이제 9만이 되는 거예요, 방송 중에. 그럼 또 여러분들이, 아, 또 9만 축하한다고, 또 슈퍼챗 쏴주시고, 막 이래. 그 다음에 내일 또 그 다음날, 또 다시 8만으로 내려가요. 예? 아, 이래가지고 돈벌이라는 건가? 예, 농담입니다. 아, 이제는 이제 다시는 내려가지 않고, 예, 10만을 향해서, 예, 바로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잔머리 굴리는 놈 아닙니다, 저. 예, 미들님 9만 축하드립니다, 최평님. 네, 감사합니다. 예. 9만에서 그냥 무한 반복을 하는 거지. 근데 김민석 의원이, 저는 이 상황을, 이게 어쨌건 뭐 총리 직속에 정교유착 TF가 있었고요. 네, 그 합수본을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직접 주도를 해서, 예, 그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아마 계속 보고를 받았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은. 네, 복만삼님, 우리가 붕어인 줄 아나? 10만 될 때 째려볼 겁니다. 또 쫓아내나 안 쫓아내나? 아니, 그 8월 17일에 대사면이 있잖아, 이제. 예, 10만 될 때는 이제 대사면이 됩니다, 일단. 일단은 사면을 해주고 바로 또 차단을 하지, 제가. 예, 크리스탈님, 네. 감사합니다. 2만. 네. 예, 바로 또 이제 사면을 해주고 바로 또 차단을 시작을 하죠. 예, 저는 그런 놈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8월 17일 대사면은 뭐 거의 확정이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날 제가 대사면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8월 17일에는 이제 대사면을 하고 새 출발을 할 계획인데, 그 이후로는, 예, 여러분들이 좀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더 서로 우리가 즐겁고 재밌게 매일 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래서 대사면의 날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좀 기다리시면은, 예, 대사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요. 너무 많이 차단을 해가지고, 예, 사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사면을 하면 막 20만 되는 거 아니에요? 구독이 갑자기. 네, 아카시아 향기님 다시 9만 축하드려요. 봉화영명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면을 했더니 갑자기 구독자가 20만이 돼. 그러니까 그동안 차단한 사람이 더 많은 거지, 구독자보다. 뭐 그런 정도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총리 시절에 어느 정도 지금 이 정교유착 수사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이제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지금 뭐 당대표를 그만둔 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리직을 그만둔 게 한 달도 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합수본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총리실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해피수수님 9만 탈환 아싸 10만 가자. 네, 감사합니다. 은율님 9만 축하. 네,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문제를 쟁점화 안 시킨 상황에서 이 보도가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야, 민주당도 똑같지 않느냐, 니네도 수사해라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근데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얘기를 안 꺼낸 상태에서, 예, 상처의 흐시디님 할코 대마왕 이번엔 제발 10만으로 직진하자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민석 당대 오 최고위원 꼭 만들자고요. 투쟁. 네, 감사합니다. 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원래 9만이었던 걸 다시 회복한 건데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니 민망하네요. 복만삼님 그나저나 제 생일에 받은 슈퍼챗은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열받네. 예, 먹으면 땡이에요. 먹은 놈이 땡입니다. 그 장르만 여의도 그 기자가 그러더만, 신혜원 기자인가? 예. 뭐 신혜원 기자 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러고 슈퍼챗을 쐈는데 신혜원 기자 슈퍼챗 쏴봐야 자기한테 안 온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근데 만약에 김민석 의원이 신천지 얘기를 안 꺼낸 상태에서 이 보도가 나왔으면은 이걸 민주당이 다 지금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애들의 공격 포인트가 된 거지.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긴 빼기 전략을 한 거라고 봅니다. 김민석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천지를 민주당에서 청소하자.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한 목적도 있고 정청래하고 반명 분열주의 세력도 청소를 하자. 이런 목적에서 신천지 카드를 던진 부분도 있는데 김민석 의원은 뭐 한 달 전에만 해도 총리였기 때문에 합수본 정교 유착 합수본 수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김민석이 안 꺼낸 상태에서 이게 터져버렸으면은 민주당 전체의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민주당 전체 리스크가 되는 거야. 민주당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영리한 게 우리 김민석 의원이 진짜 이제 도가 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먼데 M님 감사드리고요. 나의 사랑 호돌이님도 축하 채평님 처음에 무서웠어요. 지금은 아님. 그 컨셉이에요. 그냥 웃기려고 하는 건데 그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제가 소름 끼칠 정도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좀 나쁘게 얘기하면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어느 경지에 올라갔다. 정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다. 이거를 정청래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야. 와, 이 진짜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가 뒤집어 써야 될 똥물을 그냥 신천지 단어 몇 번 얘기해가지고 이걸 청래당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이 똥물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됐냐면은 야 이거 민주당 니네도 신천지하고 유착된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아니야 이제. 아르미님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송영길하고 김민석이 이거 신천지 문제를 세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신천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민석도 마찬가지고 송영길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리고 이걸 누가 뒤집어 썼느냐? 정청래가 똥바가지를 지가 뒤집어 쓴 거예요. 지가 똥바가지를 막 뒤집어 쓴 거야. 왜 나한테 네거티브를 하냐? 빡. 와 이거 천재 아닙니까? 정청래한테 뭐 뒤집어 씌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똥바가지를 정청래 앞에 갖다 놨어. 야 신천지 똥바가지야. 그러고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정청래가 갑자기 그 똥바가지를 보더니 야 이게 내 거라고. 완전히 자폭을 해버린 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더 큰 그림이었다라고 봐요. 단지 이제 뭐 정청래하고 신천지를 정리하자 이게 큰 그림이 아니었고 진짜 큰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 합수본 수사에 물타기를 한 거야.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요. 김민석 의원이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거를 민주당을 싹 빼내고 청래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기 하고 튄 거예요. 꼬리 자르기 하고 튀어버린 거야 진짜 완전히. 와 이거 천재 아닙니까? 저는 뭐 이렇게까지 판이 벌어질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뭐 평론가들 입 조심하고 생각 잘해야 된다.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김민석이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좀 약간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 에? 민석이 형 무서워. 씨. 와, 막 지금 저 정청래는 오줌 지릴 것 같아 지금. 막 집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진짜 이게 타이밍이 절묘한 게 이게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최성수가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막 열을 냈잖아요. 응? 최성수 셋이 나와가지고 이거 사진이 이게 진짜 뭐 예술입니다.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예술이에요, 예술. 이 기자 뉴시스 기자가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 모지리 삼남매. 모지리 삼남매를 사진을 너무 잘 찍었어요. 김민석 신천지 근거 대라. 없으면 사퇴. 이러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그 신천지 기사가 나온 거야. 오후에. 요즘 진짜 정치가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평론하는 맛이 나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그 다음에 김민석, 송영길, 이런 그래도 내공 있는 분들이 이제 정치를 하시니까 평론가가
그건 뭐 누구나 다 알만한 얘기를 막 떠들어대고 있는 거. 맨날 뭐 정청래 그러잖아. 어? 검찰개혁! 1인 1표! 와! 뭐 분석할 것도 없어요. 뭐 분석이 어디서 다 그냥 지들이 입으로 슬슬 부는데. 이런 거 재미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채널TV 방송 보시면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제가 말을 뭐 재밌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진짜 정치의 수준이 이거는 뭐 무협지 뺨치는 수준이에요. 진짜 삼국지 수준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은 막 제갈공명 나오고 막 장비 나오고 막 난리야 지금. 여의도가 갑자기 확 김민석이 부채를 확 동남풍이 불어라 하니까 그냥 신천지 동남풍이 불어라 그래 바람이 확 불고 그럼 갑자기 저기 뭡니까 송영길이 나와가지고 장판교에서 내가 장비다 팍 물병 던져라 팍 그러니까 막 100만 대군이 벌벌벌벌 떨고 막 야 이거 막 너무 진짜 신나잖아.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털레반 애들이 지능이 딸려가지고 지금 이런 좀 재밌는 여의도의 스토리를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최근년에 요즘 그 정치평론이 저는 진짜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 캐릭터들도 다양해. 막 물병 던지고 막 머리 쓰고 막 조자룡 나오고 막 유비 나오고 막 관우 나오고 막 난리야. 막 조조 나오고 저기서 조질이 나오고 너무 신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저거는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당원들이 너무나 걱정을 했고 저는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신천지 문제 이게 당 지도부가 교체가 돼서 이게 좀 해결을 하지 않는 한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건 당대표 선거 전에 신천지 의혹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김민석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뭔가 이 신천지 문제, 이중당적, 유령당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차차 해결을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은 이제 다 계획이 있는 거죠.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진짜, 말로만, 저는 이제 그는 너무 세지 않냐, 워딩이. 위장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삼자 비밀 연합이다. 야, 이거는 거의 얼굴 보지 말잔 얘긴데? 얼굴 보지 말잔 얘긴데, 이런 워딩이 나온다고?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완전히 그냥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유시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유시민 이만희를 다 묻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 그 워딩은 그런 정도 강도의 워딩이라고 보셔야 돼요. 또 김민석 의원이 그냥 뭐 허풍 떠는 그런 유형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 정청래처럼. 그런 유형이 아니고 신중하게 말하고 없는 얘기 안 하고. 이게 이제 김민석 의원 스타일이기 때문에 야, 정청래를 위장된 반명이다? 유시민을 분열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신천지와 이들이 삼자 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그냥 정청래의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 수준이잖아. 유시민은 뭐 정치적 생명이랄 것도 없지만 유시민을 완전히 묻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정도 메시지로 들려요. 제 평론가 입장에서 김민석 의원의 워딩을 분석을 해보면 야, 그게 되겠나? 했는데 진짜 하는 거예요. 그냥 빈말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김민석 18년의 야인 생활, 18년 동안 칼을 갈면 18년 동안 사람이 무공을 닦고 공부를 하면은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절대 고수의 이제 위치에 올라간 거 아니냐, 저는. 제가 너무 또 김민석 의원을 너무 찬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는 진짜 절대 고수의 경지에 올라갔다. 한마디로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동방불패. 동방불패 된 거. 그 동방불패 많이 보셨잖아, 그지? 예전에 그 소호강호 동방불패. 그 무협 영화 참 좋아했습니다, 저. 그 소호강호하고 이제 동방불패. 그리고 동방불패는 이제 여자가 되는데 그거는 좀 문제네. 나이 들면 이제 그 남성들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동방불패가 된 거야, 동방불패가 지금. 김민석이. 와, 이거 소름 끼치는 거지, 진짜.
그래서 이거는 정청래로 완전히 묻어버리는 수준까지 지금 상황이 전개될 저는 위험성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뭐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최근 나오는 얘기가 이제 호남일보 문제, 호남일보 강연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거 뭔가 지금 신천지와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파다 보면은 그죠 호남 쪽에 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수본에서 파다 보면은 누가 나와도 나오겠지, 그죠? 그게 과연 정청래까지 갈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고 정청래도 느낌이 왔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분위기 싸하다라는 걸. 정청래도 이제 느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번 이제 예비 경선 결과 발표할 때 벌어진 일인데 정청래도 이제 내가 죽었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요. 자, 보시죠.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였습니다. 야, 이거 뭐 놀라운 장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제 그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할 때 김민석 의원과 한병도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깨빵으로 김민석 총리를 밀치고 한병도와 김민석 중간을 가로질러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밀린다든지 이래가지고 벌어진 일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김민석 의원에게 어깨빵을 놓기 위해서 그것도 원내대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인 거잖아. 그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정청래가. 저는 진짜 완전 미친놈인 거지. 저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총리였어요. 김민석 의원이.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나이로 봐도 위죠. 선배예요. 아니 운동권 경력으로 봐도 뭐 김민석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정청래야. 그리고 한병도는 원내대표일 뿐만 아니라 지금 당대표예요. 당대표 권한대행이잖아. 그 사이를 전직 총리와 전 총리와 몇 주 전만 해도 총리였던 사람과 현재 원내대표이자 당대표 권한대행인 사람의 사이를 와 저러고 지나간다고? 자, 저는 이게 무슨 뜻이냐. 정청래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끝나는구나. 저런 짓을 하고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정청래는 진짜 정치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이미 느낀 거예요. 나는 끝났다라는 걸. 예? 나는 죽었다라는 걸 저는 정청래 본인이 이미 느낀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런 무슨 망나니 같은 짓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란 듯이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볼 때 정청래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예. 이제 나락으로 가는 일만 남은 것 같다. 뭐 정청래가 청래당이 청들이 생각보다 셌다. 뭐 이런 희한한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정상적으로 당대표 선거가 진행이 된다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뭐 신천지나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정청래는 저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